지금부터는 반복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복문은 어떤 조건이 만족되면 똑같은 과정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거예요. 그 조건이 이제 종료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풀이하여도 조건이 종료되지 않으면 프로그램은 종료되지 않고 이 과정만 계속 되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우리는 무한 루프라고 하고, 무한 루프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반복문을 작성해야 됩니다. 반복문은 크게 제어줄과 몸체로 구성되어 있고, 이 제어줄에서 반복을 종료하는 조건을 제어합니다. 물론 뒤에 보시면 제어줄에서 종료 조건을 판단하지 않고 몸체에서 판단하고 브레이크, 리턴 등을 이용해서 루프를 종료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반복문에는 크게 세 종류, while, do while, for문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반복문 중에 while문이 가장 기본적인 반복문이고, 모든 반복문은 while 루프 하나만 가지고 다 작성할 수 있습니다. 조건문도 if문을 가지고 모두 다 작성할 수 있듯이 반복문도 while 루프 하나만 있으면 다 작성할 수 있습니다. while 루프의 구조는 이렇게 조건식을 살펴보고, 조건식이 참이면은 몸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식이 false가 될 때까지 반복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처음에 조건식을 살펴봤는데 false가 되면은 몸체가 한 번도 실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바는 if문과 마찬가지로 while문의 조건식도 불리언으로 평가돼야 됩니다. 따라서 무한 루프를 만들고 싶으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바에서는 while true 형태대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요. util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메소드를 만들어 볼 건데, compute number of digits, int num, int digit. 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함수는 nums가 1, 2, 2, 3이면 3이고, digit가 2이면 3을 return하게끔, 요 digit의 개수만큼 return하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reverse number라는 함수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nums가 아까처럼 1, 2, 3 들어오면은 3, 2, 2, 2, 1을 주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스트 프로그램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JUnit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count number of digits test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assert equal util
equals인가? 네. 이렇게 만들어 보고 또 몇 가지를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2 뭐 이 정도 하면 모두 2일 때 잘 되는지 몇 개예요? 8개. 8개를 줘야 되겠고 이렇게 음수가 들어와도 8개를 주게끔, 그리고 하나만 들어와도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이 들어올 때도 0이도 잘 되는지 이렇게 볼까요? 그러면 0이 4, 6 이들을 모두 통과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실행을 하면 실패를 하죠. 그러면 얘가 녹색 불이 들어오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인자의 범위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자부터 고려를 하면 디지트가 음수이거나 또는 디지트가 9보다 크면 검사할 필요 없이 0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반복을 해서 하나씩 추출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마지막 숫자를 얻을 수 있죠. 그러면 if digit가 d이면 count를 늘리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되니까 10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return count 이렇게 작성을 해볼게요. 그러면 테스트가 통과하는지. 그럼 테스트가 여전히 실패합니다. 그럼 어디서 실패했냐? 여기서 실패를 했습니다. 요 두 번째까지는 잘 됐다는 거예요. 얘도 잘 되고 얘도 잘 되는데 여기서 실패를 한 거예요. 음수를 줬는데 0이 나왔는데 이제 결과는 0이 나왔고 이제 8이 나온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음수일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음수일 때. 그러면 음수일 때 문제가 안 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넘의 부호를 바꿀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mean value가 들어왔을 때 잘 안 돼요. 그래서 팔이 한 개 있나? 맨 마지막 게 8은 맞는데 그건 한번 실행을 해보고 바꿔볼게요. 테스트를. 그래서 이렇게 만약 실행을 하면 여전히 에러가 나죠. 그래서 어디서 문제가 됐냐면 맨 마지막 거
나머지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는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여기서 바꾸지 않고 나머지 한 값의 절대값을 취하겠습니다. 나머지 한 값의 절대값을 취하게 되면은 이제 이 d는 항상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넘이 음수이든 양수이든 상관이 없고 또 모두 10 하게 되면은 그 값은 올바르게 줘요. 그러니까 마지막 숫자를 2면 2를 주거나 음수이면 마이너스 2를 주게 되는데 걔를 부호로 바꾸니까 문제없이 동작을 합니다. 근데 여전히 틀린 거는 이제 두 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실제는 인테저 민 밸류를 찍어보면 한번 찍을게요. 찍어보면 8번 찍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민 밸류예요. 2, 1, 4, 7, 4, 8, 3, 6, 4, 8. 8이 두 번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지우고 올바르게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 넘버 오브 디지트가 잘 동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는 문제가 될 건 없고요. 하나 더 테스트 해보면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0이 들어왔는데 0을 찾으면 2를 줘야 되었는데 2를 안 주고 0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블랙박스 테스팅처럼 하다가도 이제 그 예외적인 것들을 우리가 발견 못했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테스트를 넣고 그거를 통과되게끔 이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종료 조건이 not equal 0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거를 코너 케이스로 생각해서 일을 하면 다 잘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문제없이 잘 처리될 거예요. 보통 정수 갖고 할 때는 0, 양수, 음수, 그리고 최대값들 갖고 다 따져보면 됩니다. 그래서 맥스 밸류면 7이 몇 개죠, 아까? 그래도 둘인가? 기억력이 떨어져서 7이 두 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 테스트들이 잘 동작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함수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assert equal은 문제가 없었는데 뒤집으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들을 생각을 해야 되겠고, 만약 오버플로우가 발생했을 때 어떤 값을 주게끔 만들면 되냐면은 이쪽으로 오버플로우, 양수 쪽으로 오버플로우 나면은 인테저 맥스 밸류를 리턴해주고, 이 작은 쪽으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 음수 쪽으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은 인테저 민 밸류를 주게끔 리버스 넘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괜히 지웠네요. 여기다가도 한번 출력을 해서 다시 그 값을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이게 최대값입니다. 그러면 앞에를 1로 바꾸고 얘를 뒤집으면 7부터 시작하니까 당연히 오버플로우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얘는 인테저 맥스 밸류를 주고 마이너스 하면 범위 내에 들어오지만 뒤집으면 이제 넘어가겠죠. 그래서 요거를 고려해서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뒤집는 거는 우선은 양수만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리버스에 값을 넣고 그 값을 리턴하는 형태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마지막 숫자를 얻어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들을 계속 이용해서 리버스의 값을 축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기존의 리버스 값을 곱하기 10 한 다음에 d를 더하면 돼요. 그리고 num은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그러면 죽죠. 죽는데 어디서 죽냐면 이 세 개는 잘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그런데 5개짜리가 아니라 4개짜리를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다시 실행을 하면 이렇게 되네. 음수의 개수와 상관이 없나? 음수가 들어와도 여기가 D가 처음에 음수면 처음에 리버스가 음수가 되고 그 리버스를 계속 곱하기 10 해도 음수에 음수를 더하니까 문제는 없네요. 예,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리하면은 나중에 지금 이 오버플로우를 처리하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똑같이 아까랑 비슷한 방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boolean is negative 라는 변수를 하나 두고 남이 0이면 이제 이렇게 그 값을 얻은 다음에 여기는 math.abs 해가지고
절대치를 얻어서 계속 더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반환할 때는 is negative이면 네거티브 true이면 마이너스 리버스를 하고 3이면 리버스 그냥 리버스를 주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요 오버플로우 날 때 만족을 못하죠. 그럼 이제 오버플로우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는 위치는 요 위치죠. 그래서 원래 따져보면 이런 식으로 오버플로우가 일어나면은 그 변환을 이제 중단하고 인테저 맥스 밸류를 리턴하게끔 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요게 있으니까 요거를 갖다가 오버플로우가 나면은 mean value를 주거나 음수를 원래 값이 음수였으면 음수를 주고 아니면 양수를 주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실제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 이게 오버플로우가 발생 안 되도록 식을 바꾸려면 이렇게 바꿔야 되겠고 하나를 더 바꾸면은 10보다 리버스가 크면은 이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은 둘 다 잘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오버플로우가 나는 위치들을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복문을 이용해서 코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그 앞에 봤던 테스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시고 그리고 이 인자들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늘 생각해서 처리해야 되겠고 이런 것처럼 또 코너 케이스가 있으면 그 코너 케이스만 별도로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설명드릴 반복문은 do while문입니다. do while 반복문은 while문과 달리 몸체가 최소 한 번은 무조건 실행이 됩니다. 무조건 실행이 되고 조건을 검사해서 조건이 참이면 다시 반복을 하고 거짓이면 빠져나와요. 그래서 이 몸체가 한 번 꼭 실행된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반복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반복문은 for문인데요. for문은 조금 더 제어줄이 복잡합니다. 조건만 오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요소가 오게 돼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그거를 살펴보면 요 앞에 있는 init 부분은 한 번만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조건을 검사를 해요. 그래서 조건이 false이면 for loop는 중단됩니다. 따라서 while문과 마찬가지로 몸체가 한 번도 실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조건이 true이면 몸체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step 부분이 실행되고 다시 조건으로 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for loop는 이런 식으로 특정한 횟수를 반복하고 싶을 때 아까 만들었던 그 두 가지 함수들은 while문을 썼는데 왜 while문을 썼냐면은 몇 번 반복할지 알 수 없어요. 그 정수의 값에 따라서 어떨 때는 2번, 어떨 때는 5번, 여러 번 반복하고 몇 번 반복할지 미리 계산해서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for loop를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내가 n번, 10번, 3번 반복해야 되는 걸 미리 알고 있으면 그 while문을 쓰는 것보다 반복문을 이 for loop를 쓰면 좀 더 간결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고 또 더군다나
이 i라는 제어 변수는 반복의 횟수를 조절하는 건데 배열의 색인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을 반복해 가면서 차례대로 접근할 때도 이 for loop를 우리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모든 for loop는 다음과 같이 화일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for문을 작성할 때 여기에 이제 제어 변수를 선언하게 되는데 이렇게 제어 변수를 여기에 선언하게 되면 이 변수의 가시 영역은 for loop 내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i는 더 이상 이 for loop가 끝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시 영역을 벗어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연속해서 for loop를 만약 작성하게 되면은 똑같은 제어 변수를 선언해도 됩니다. 자바에서는 가시 영역이 중첩이 되지 않으면 똑같은 이름의 지역 변수를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K를 요 영역에서 제한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한 함수 내에 똑같은 지역 변수가 같은 이유 지역 변수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or loop에서도 다른 for loop이면은 i 변수를 이런 식으로 계속 선언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for loop의 제어줄은 매우 복잡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쉼표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표현식을 나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언을 할 경우에는 복합 선언은 가능한데 여러 개의 선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콤마는 여기서의 쉼표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여기서의 쉼표는 복합 선언에서의 쉼표이기 때문에 i와 j를 int 변수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선언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나열하게 되면은 요거는 표현식을 3개를 연달아 여기다가 써놓은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요 j가 정수 변수가 아니어도 되는 거죠. 그런데 복합 선언을 하게 되면은 동일 타입의 변수만 여러 개 선언을 할 수 있는 거지 여러 종류의 변수들을 요 for loop의 init 부분에 선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은 가능하다는 거죠. i라는 f라는 변수를 밖에다 선언하고 여기서 초기화해줘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게 for loop를 작성하는 것은 가독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되는 경우도 많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동의합니다. 그래서 for loop는 몇 번 반복하는지 그것을 잘 나타내는 변수만 여기다 쓰고 나머지는 그 제어주에서 빼내는 것도 더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됩니다. 간결성은 떨어질 수 있어도 가독성은 오히려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요거는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우리가 요 방법을 많이 쓰죠. 왜냐하면은 배열에서 쓸 때 색인이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내가 n번 반복하고 싶으면 i는 0으로 초기화를 하고 여기에 n을 쓰고 이제 not 이게 아니라 이렇게 쓰면은 10번 반복하는 거죠. 0부터 9까지 10번 반복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10번 반복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죠. 그리고 플러스를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요즘은. 그래서 보통은 얘보다는 얘가 더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반복문을 사용할 때 break와 continue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break는 반복문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스위치문에서도 사용이 되는데 break는 동일하게 반복문에 사용되든 스위치문에 사용되든 해당 문을 종료시킵니다. 반복문을 종료시키든지 스위치문을 종료시킵니다. continue는 몸체 중간에서 몸체 끝으로 이동할 때 사용하는 문입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경우는 continue는 몸체의 시작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반복문에 대해서 똑같이 균일하게 얘기하려고 하면은 continue문은 몸체 중간에서 끝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while문에서 continue 만나면 끝에 가면 끝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조건식을 볼 거고, do while에서는 여기서 그 continue를 만나면 건너뛰어서 그 반복문 끝에 있는 조건식으로 할 거고, for loop에서는 여기서 만나면 끝으로 가면 뭐가 있냐면 스텝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텝 부분이 실행이 되고 나서 컨디션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continue는 항상 중간에서 끝으로 가는 거고, 중첩 반복문의 경우에는 break과 continue는 해당 문이 포함되어 있는 가장 안쪽 반복문에만 적용이 돼요. 그런데 이 중첩 반복문에서 break과 continue를 쓸 때 안쪽 것만 종료하는 게 아니라 바깥 것까지 종료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레이블된 브레이크 문이나 레이블된 컨티뉴 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while for 중첩되어 있는데 여기서 요 브레이크는 for loop만 중단시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 while loop에서 for loop가 다시 시작할 텐데, 요 경우에는 브레이크 레이블 하게 되면은 요 레이블이 어디에 붙어 있냐면 while 문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을 전체를 종료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레이블이 만나면 요로 이동하는 건데, 레이블은 요 while 문 앞에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고, C and C++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goto 문을 사용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C and C++에서 goto 문을 쓸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이런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중첩 반복문에서 내부 반복문에서 전체 반복문을 종료시키고 싶으면은 goto 문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goto 문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반복문 작성 팁을 쓰면은 이제 반복문은 세 종류가 있어요. if문은 if문으로 대부분 작성하는데, 특정한 if문들 중에는 스위치문을 작성하면은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스위치문을 쓰시면 되는 거고, 반복문의 경우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가변적인 반복문은 while loop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 가변적이지 않고 내가 반복문을 시작하기 전에 몇 번 반복해야 되는지 알고 있으면 for loop를 많이 씁니다. 또 배열과 같이 쓸 때에도 for loop를 많이 써요. 그리고 while loop를 써야 되는데 한 번 몸체가 반드시 실행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면은 do while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몸체가 최소 한 번은 실행돼야 되는 구조이면은 while문을 쓰는 게 아니라 do while문으로 바꿔서 작성하는 게 많은 사용법이 되겠습니다. for loop에서는 루프 종료 조건으로 not equal을 쓰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쓰다 보면은 무한 루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i가 0으로 시작하고 2씩 증가를 해요. 그러면 계속 짝수가 되겠죠. 근데 n이 홀수이면 이 for loop는 무한 루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for loop에서는 이 제어 변수를 증가 또는 감소시키기 때문에 i를 not equal 대신에 요런 형태대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반복문 내에 평가값이 변하지 않는 표현식은 반복문 전에 미리 계산한 후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반복하면서 맨날 똑같은 연산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죠. 특히 반복이 많이 될 수 있으면은 그 비효율적인 게 되게 비효율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 밖으로 빼내서 한번 계산하고 그 계산된 값을 계속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계산된 값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가 변수 도입은 불가피합니다. 모든 루프는
브레이크와 컨티뉴문을 사용하지 않고 작성할 수 있는데 뭐 굳이 브레이크와 컨티뉴를 안 쓰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관적이면 브레이크와 컨티뉴를 쓰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학습할 때,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브레이크와 컨티뉴를 사용하지 말고 작성하세요 라는 숙제도 많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또 코딩 스타일이고 또 가독성을 오히려 브레이크를 쓰면은 더 가독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for는 변수의 가시 영역을 제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while문은 그것이 잘 안 돼요. 뭔가 여기서 어떤 변수를 쓰려고 그러면은 그 전에 선언을 해야 되는데 for loop는 이 안에서 쓰는 변수를 요 스텝 부분에서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이점이 for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문을 작성할 때는 아까도 보시면 조건문을 할 때는 얘와 얘를 헷갈릴 수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for loop에서 그 반복문을 작성할 때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고 이런 실수를 하면은 그 반복이 10번 해야 되는데 20번, 100번 하는 형태로 되는 것이 아니라 10번 해야 되는데 9번만 한다든지 11번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off by one error 또는 fence post error라고 합니다. fence post를 보면은 여기에 포스트가 3개 있으면 펜스의 개수는 2개예요. 그 하나 차이가 나죠. 그런 착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프로그램에서 반복문을 작성하는데 기대했던 거와는 한 번 적게 또는 한 번 많게 반복해서 나타난 오류를 fence post 오류 또는 off by one error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이런 off by one error는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냐면은 간단한 경우를 생각해 보면 돼요. 간단한 경우를 생각해서 보통의 이 반복문에서의 오류는 초기값 오류와 조건식 오류입니다. 그리고 이 초기값과 조건식의 오류 때문에 하나 차이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1로 할지 0으로 해야 될지 그리고 요거로 할지 요거로 할지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간단한 값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면 돼요. 그러면 뭐가 맞는지 알 수 있고 이런 경우에도 이 그 반복문은 정확하게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경우에 이렇게 만들면 이제 다른 경우에서도 올바르게 동작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예제는 어떤 은행에 밸런스가 있는데 잔액이 있는데 이자율이 있고 그러면 가만히 내버렸을 때 이 이자율 때문에 잔액이 2배가 되는데 소요되는 그 연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현실 세계에서는 워낙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2배가 될 수는 없겠죠. 그래도 이 이자율이 이자 또 그 다음에는 늘어나서 또 이자가 붙기 때문에 계속 고정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간단하게는 말도 안 되지만 50%라고 이자율이 50%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초기값이 밸런스를 100으로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1년 지나면은 이익값은 1이 되고 밸런스는 150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아직은 타겟이 200인데 200보다는 적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복이 될 거고 이어는 2, 밸런스는 225가 됩니다. 그러면 종료화해야 되겠고 출력은 2를 줘요. 즉 이자율이 50%면은 2년이 지나면은 2배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제 초기값은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것을 이 예제 통해서는 알 수 있지만 얘가 맞은지는 이걸로만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얘와 얘가
일치하는 예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일치하는 예를 생각하기 위해서 이자율이 100%다 라고 치면 0이면 이제 초기는 이렇게 될 테고 1년 지나면 200이 됩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얘가 200이고 200이니까 200은 200보다 작지 않으니까 종료가 되겠고 2를 줘요. 근데 이렇게 했으면은 한 번 더 되겠죠. 그래서 요게 맞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직관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때 종료가 이제 처음이나 끝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판단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걸 기계적으로 코딩하면은 이런 식으로 코딩하게 되겠고, 이렇게 코딩하는 것을 루프에는 하 프로블럼이라고 합니다. 루프 중간에 중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마이너스 1이 입력될 때까지 정수를 입력받아서 입력받은 정수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생각하면 입력받고 마이너스 1인지 검사, 계산. 얘가 반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걸 그대로 작성하면은 이렇게 작성하는 거예요. n을 입력받고 n이 마이너스이면 브레이크에서 끝내고 아니면 카운트와 썸 값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한 루프를 만들어 놓고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루프를 중간에 중단시키는 거예요. 만약 브레이크를 안 쓰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 입력받는 것을 밖에서 한번 하고 안에서 또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만들면 코드가 중복될 뿐만 아니라 n의 변수가 이제는 이 반복문 내로 제한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n은 반복문 내로 제한됐는데 이제는 제한이 안 돼요. 또 다른 방법으로 예전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했던 건 브레이크 없이 작성하라고 했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변수를 그냥 하나 추가를 했어요. 그러면 여전히 똑같은데 이 브레이크 역할을 이 변수가 대신하는 거죠. 던을 true로 놓고 여기서는 이 부분을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else로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똑같은데 이제 브레이크를 안 쓰는 형태예요. 변수를. 그래서 이건 옛날에 썼던 편법이고 이렇게 또 간결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직관적이면은 이런 식으로 무한 루프를 만들어 놓고 중간에 브레이크를 써서 종료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반복문에 대한 설명, 또 족보문 반복문 설명을 마무리 할 텐데 두 가지 기사를 조금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Please stop writing so many for loops in Java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for loop를 쓰는 건 개발자가 직접 반복문을 작성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 함수형 프로그래밍과 스트림 라이브러리라는 것이 이제 자바 8 이후에 도입됐습니다. 그러면 내부 반복문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함수를 호출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뭔지를 알려주면 실제 반복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함수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반복문 작성하지 말고 얘를 이용해라 라는 기사가 요 기사이고, 요 기사는 이렇게 하게 되면은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가독성이 좋다라는 또 반대되는 개념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학습하는 위치니까 요거에 대한 판단은 개인적으로 해보시면 좋겠고, 나중에 이제 14장에서 요 람다 표현식과 스트림 라이브러리를 배우게 되면은 지금까지 작성됐던 많은 반복문들을 내부 반복문을 이용해서 작성하도록 바꿔보시면 학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이제 다음에 이제 배열을 설명할 텐데, 배열을 설명할 때는 이제 포리치 포문이라고, 또 기존 전통 포문 말고 또 다른 포문이 있습니다. 그 포문은 배열을 설명드릴 때 설명을 드립니다. 이걸로 여섯 번째 노트에 대한 설명을, 일곱 번째 노트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